자, 일단 지난 상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는 과연 달라지게 될 것이냐? 일단 7월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중순부터 2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또 7월 말에는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좀 길게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시장을 앞두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떤지 이분과 함께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바는 경기 침체 발생 여부이니까요.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과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염두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소비 둔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더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우선은 소비 둔화에 대한 어떤 그 팩트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좀 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그 소비에 대한 얘기는 개인 지출 이 데이터가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둔화되면서 시장에서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 소비가 그러면 정말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냐를 보면은 미국의 개인 지출 그 역사적인 그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위쪽에 있는 게 19년 한 2년 최근 2년 동안 움직인 건데 팬데믹 이전에 19년도에 움직인 거 보면은 0.1, 0.2%, 0.3% 굉장히 낮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2% 이제 지난번에 나왔는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7년도부터 해서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그리고 주가 올랐던 그런 시기에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도 뭐 그렇게 굉장히 높은 뭐 1% 이상 막 이렇게 막 유지된 게 아니라 0.2%, 0.3%도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0.4%, 5%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은 소비가 어떤 뭔가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 있으면 소비가 먼저 강하게 꺾이는 그런 차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0.2% 나온 거는 그렇게 뭐 시장에서 이게 정말 안 좋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구나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데이터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둔화됐다라는 거지 이걸 갖다가 정말 침체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앞서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출 측면에 있어가지고 소비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제 타겟의 어떤 매출, 월마트의 매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타겟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이 그래도 한 9억 달러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수익성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수준만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향후 전망에 대한 문제도 역시 재고 처리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재고 처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어떤 흘러가는 이런 것보다는 기업들의 수익이 좀 더 우선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2분기 그 수익 성장률에 대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 표하고 기업들 실적의 발표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실적 발표 시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분기 얼마나 이제 성장할 것인가를 봤을 때 기업 수익들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를 봤을 때 지금 뭐 5.2%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 5월 달부터 쭉 떨어지면서 이제 지금은 한 1.9%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수익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14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먼저 금융주들이 14일, 15일 해서 쭉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기술주들 지금 보면은 구글이나 메타 26일, 27일 정도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테슬라도 25일 날로 지금 예정이 돼 있죠. 그리고 아마존닷컴이나 엔비디아는 이제 8월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주들이 있는데 소비주들은 굉장히 기간이 길게 이렇게 확단이 되어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19일인데 뭐 스타벅스는 26일 그리고 쿼스라든가 뭐 메시스백화점은 8월 18일 중순까지 넘어가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미국의 이제 제조업체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알코아가 20일이고 3M이나 AMD는 26일. 지금 AMD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델타항공은 13일 날 일찍 시작이 되고 그리고
보잉은 27일 날, 뭐 맥도날드도 같은 날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요런 어떤 실적 시즌이 먼저 이제 요렇게 FOMC 회의가 26일, 27일 이렇게 이틀간 있는데 거기에 앞서 가지고 실적 발표하는 시즌이 먼저 시작이 되면서 요런 실적 발표가 어떤 시장 예상치보다도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미국의 기업들이 버텨주는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 형성이 될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제 금리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시장을 좀 더 출렁거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텐데, 사실 지난 2월부터 따져보면 근월 PC의 물가 지표가 2월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물가 피크아웃이다 이렇게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그 미국 연준의 어떤 정책 기조에 아직까지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지, 왜냐하면 좀 너무나도 가파른 긴축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PC 물가 지수 이게 뭐 일반이냐 아니면 근원이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은 미국이 왜 인플레이션 상태가 이렇게밖에 안 됐는지 그 근본적인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2002년 최근 2년 동안에 미국 제조업의 생산량 그 노란선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수출 가격 지수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고, 파란색은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PC 물가 지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중국의 수출 가격 지수가 1년 전에 2021년도 7월 달 전후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PC 물가 지수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그리고 제조업 생산량을 보시면은 그 4월 달쯤, 작년 4월 달쯤에서 빠르게 올라갔다가 굉장히 빠르게 또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생산량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표에서 이제 그런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미국 주식 연구하시는 분들은,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책임이 아마존닷컴에 있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뭐냐면은, 생산량이 모자라는 부분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그걸 이제 메워야 되는데, 그런데 중국이 상황이 여의치 않은 그런 것들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배경에 깔리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야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있죠. PC 데이터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고점 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 표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시장에서 좀 적응 중이다. 미국 경제가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을 좀 적응 중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국에 집중돼 있던 거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제 전환시키고, 수입을 전환시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집중돼 있던 거를 뭐 네덜란드나 헝가리 이런 쪽으로 좀 전환시키면서 가격을 갖다가 더 높이지 않는 이런 수준에서 이제 버티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중국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단순하게 보더라도 중국 전체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 제주도 확진자 수보다 모자라요.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자 수는 제주도 사망자 수보다 엄청나게 수십 배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과연 코로나를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또다시 코로나가 퍼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이제는 더 늘려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런 상황들을 진행이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중국의 무역 수지가 지금보다 마이너스 30%는 더 하락해야지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을 좀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FO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앞으로 한 1.5%에서 2%포인트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시키겠다는, 미국의 이제 그 FOMC 회의 점도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적어도 4.5% 이상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연준이 실업률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제조업 생산량 하락, 요 아까 보셨죠, 표에서 그 부분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더 지속되거나 하락하지 않도록 그런 걸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고용 지수가 이미 50 아래에 침체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준에서 주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금, 즉 가처분 소득 상실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둔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노동 시장에 대해서 연준이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단순하게 PCE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동시에 같이 이렇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볼 때는 중국의 어떤 상황들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미국 내부의 노동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연준의 어떤 뭐 1% 올린다라는 그런 빅 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나쁜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상쇄시키는 좋은 측면도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상반기가 마무리가 됐고 하반기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 투자자들은 그러면 이번 하반기를 어떤 마음가짐과 그리고 투자의 자세를 갖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을 계속 시장에 참여해서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지금 선택들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투자 유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우선 단기 투자자들입니다. 뉴스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이벤트나 아니면 테마 쫓아가시는 분들, 뭐 투자의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전략이 맞아야 되는 거죠. 기대 수익률은 이런 장에서는 평소보다 짧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매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손절매 자주 이렇게 철저히 한다 그래서 매매를 너무 이렇게 자주 하면 회전율 높이면은 수익률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타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시장 하락한다고 물타기 계속 들어가면서 하는데 자금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 수익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 수준을 넘어가는 자금을 끌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지난번에 워렌 버핏의 옥시덴탈 투자 전략 요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왼무릎에 사서 오른쪽 어깨에 판다라는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을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샀는지 잘 연구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성장주 지금 저 역시도 바닥에서 이제 성장주도 잘 골라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성장주들은 투자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이너스 내고 있는 회사들은 문제가 됩니다. 즉 수익이 마이너스인 회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는 수익이 플러스가 확실히 난다라는 장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그런 수익성에 집중하시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을 무난하게 그리고 좀 더 미래를 내다봤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닌가 하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반기 시장의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큰물샘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